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최현빈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과 이론 공부 방법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평가사님, 1년차, 2년차, 3년차에 이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개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2년차까지는 김하인 평가사님의 커리큘럼으로 이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3년차 때는 어정민 평가사님의 커리큘럼 GS 스터디를 통해서 이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2년차 때와 3년차 때는 점수는 다 괜찮게 나오셨나요? 네, 저는 35회 때는 55점, 36회 때는 53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론 점수는 다 합격자 좀 평균 이상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잘 받으셨는데요. 어떤 공부 방법이 있었는지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궁금한 게 이제 김하인 평가사님과 어정민 평가사님을 둘 다 들었잖아요. 평가사님이 느끼기에 이 두 평가사님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좀 장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두 평가사님의 특징과 장점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2년차까지 함께 들었던 김하인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교재와 커리큘럼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좀 효율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이론 기본서에 비해 또 교재가 얇기도 했었고 그 내용도 마치 서브노트, 합격자의 서브노트를 내가 보는 것처럼 보고 그에 기반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론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챕터별로 그 챕터에 맞는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답안을 쓰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빠르게 느낄 수 있었던 커리큘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듣기로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2차 공부를 시작하셨음에도 그 다음에 7월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하인 평가사님이 강조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김하인 평가사님은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좀 빠르게 익히고 또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목차를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를 해서 기본적인 답안을 먼저 작성을 하자, 그걸 먼저 작성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꾸준히 채워나가면서 답안의 그런 완성도를 높이자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어정민 평가사님의 특징도 궁금합니다. 어정민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엔 좀 절대적인 양을 조금 더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이론이 사실은 다들 좀 전략적으로 시간을 많이 안 들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론의 시간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으면은 안정적으로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커리큘럼을 따라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반복적인 습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안정적으로 답안을 적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량을 많이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김하인 평가사님보다 좀 더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나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서를 회독을 하는 부분 혹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부분, 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암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사실 실제로 공부해보면 그 의의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는 거에 은근히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가장 먼저 좀 버리고 다른 과목들에 시간을 투여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전략인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 의의가 또 한 번 잘 손에 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성과는 보장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정민 평가사님이랑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상담을 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었었는데 그 상담 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답안지에서 수험생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리타가 나오든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든 내가 그 부분을 정말 깊게 공부를 했다고 쳐도 그 짧은 목차 잡는 시간 그리고 그 서술하는 시간에 그 교수님을 만족할 만큼 임기응변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쌓여있는 안정적인 이론 체계를 보여주고 의의나 용어를 정확히 암기한 깔끔한 답안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상을 주는 답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사님이 아까 사전 인터뷰 해주실 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자신 있게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이 이런 문제를 크게 두 분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험생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형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수험생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판단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지식형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별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뭐 기본서를 읽거나 공부를 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무서워하는 뭐 불이타라든가 뭔가 점수가 예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판단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를 하는 건 뭐 그냥 운이다. 어떤 사람의 배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를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를 얻거나 얻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판단이라고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시간 안에 임기응변만으로는 사람들의 편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으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은 그런 판단형 문제에서도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이론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그 논의를 할 때 필요한 의의나 용어들을 정확히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 판단을 앞에 서술한 내용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보여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답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사님 실제 점수랑 비교했을 때는 어땠어요? 실제 점수도 35회 때도 55점, 36회 때도 53점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게, 그리고 절대 낮지 않은 점수인 것 같아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얘기해 주셨습니다.